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풍요로운 책의 세계입니다.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주목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일을 이렇게 먹으면 폭삭 늙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도 환자혁명 세 번째 시간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을 후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근데 왜 안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후식으로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뭐 먹으면 안 좋다더라. 과일은 식전에 먹는 좋다더라.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또 후식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습관으로도 먹게 되고, 뭐 우연찮게 밥 먹고 나니까 후식 나오니까 또 먹게 되고, 그런데 왜 안 좋은지 오늘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특히 또 주의해야 할 과일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보고, 마지막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리면서 이어갑니다. 과일 다당은 소화가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위가 아닌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위가 아닌 소장, 다른 음식들은 위에서 소화가 되지만 과일 다당은 소화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면 위장에 당연히 다른 음식들과 함께 갇혀 있겠죠. 식사를 했어요. 밥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이게 위장에서 이제 소화가 되려고 위에서 있을 텐데, 그 후에 바로 과일이 들어오면, 얘는 원래는 그 위관이 소장에서 소화가 돼서 빨리 흡수가 되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음식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과장해서 소화되기 전에 썩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화되기 전에 썩기 시작한대요. 특히 주의해야 될 과일 말씀드릴게요. 멜론이나 수박, 참외는 별 노력 없이 쉽게 소화되는 음식이라서 다른 음식들과 섞여서 장에 오래 머물 경우 소화되기 전에 발효가 시작된다. 발효라고 표현했지만 좀 과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썩는다. 소화되기 전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몸속에서 이렇게 소화가 바로 잘 되면 괜찮겠지만 소화가 안 돼서 썩기 시작하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방귀로 나오기도 하고 부룩부룩 뭐 그쵸? 트름도 나오게 되고 한마디로 몸속에서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가장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피부예요. 피부가 트러블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늙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 단식을 하게 되잖아요. 외부에서 나쁜 음식들을 끊어버리면 살 빠지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대부분 피부입니다. 피부가 젊어져요. 건강해지기 때문에.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살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일 먹는 방법을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과일을 후식으로 먹게 되면 폭삭 늙습니다. 피부가 아무리 피부과에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뿅뿅뿅뿅뿅 이것저것 맞고 그죠? 팽팽하게 해놔도 트러블 올라오는 거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과일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아시는 것처럼, 예상하신 것처럼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밥 먹기 30분 전에 먹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30분에 먼저 탁 먹어두면 얘가 먼저 소화가 촉촉촉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소화시킬 음식들을 들여보내면 이 순서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도 과일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젊게, 피부도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독소배출을 하셔야 되는데 독소배출을 위한 식사법을 추가로 읽어드릴게요. 웨인 피커링 박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건강은 체내 독소와 해로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해로운 물질, 독소들을 잘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즉, 디톡스는 따로 프로그램을 통해 캠페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대소변과 땀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이다. 그게 안 되면 몸에 염증 물질이 쌓여서 관절, 척추, 손가락 마디가 아플 수도 있고 혈관이 탁해져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고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간, 심장, 신장, 말초신경 등이 손상될 수도 있다. 평소에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자, 오늘 내용 길지 않아요. 끝까지 잘 집중해 들어보세요. 어쨌든 건강을 위해선 배출이 관건인데 이제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배출이 관건, 영양이 부족하지 않아요. 배출이 관건이에요. 이는 음식을 통해 가능하다. 영양가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땀샘 같은 해독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독소 배출이 용이해진다. 반면 식품 첨가물과 인공색소, 옥수수, 녹말 위주의 음식을 꾸준히 먹고 약물을 장기 복용한다면 간은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늘 독성 물질이 쌓여 있게 된다. 배출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더러운 정수기 필터를 청소하기 위해 깨끗한 물을 오랫동안 흘려보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은 식단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당뇨에는 뭐가 좋대? 광고에 자꾸 현혹될 필요는 없다. 병이 있으면 체내 독소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먼저 궁리해야 한다. 자, 아파요? 그러면 내 몸의 독소를 어떻게 빼낼 수 있지를 궁리해야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폐기물이 생기는데 이를 몸속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찝찝하지 않은가? 찝찝하죠. 암,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그 약들 역시 디톡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파서 병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잖아요. 그 약들 역시 해독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또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독소 배출을 위해 웨인 피커링 박사가 제안한 식사 방법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실천해 볼 만하다. 잘 들어보세요. 영양 균형을 위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전분, 유제품을 골고루 함께 골고루 먹는 것은 좋다, 나쁘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자동차에 가스, 휘발유, 알코올, 디젤, 경유 등을 섞어서 주유하는 것과 같아. 되도록 한 끼에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전분, 여기 뭐 밀가루 이런 뭐 칼국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탄수화물을 또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전분 서로 중화작용을 해서 소화를 방해한다. 우린 좀 충격적이죠. 고기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 밥 먹어야 되고 전분에 해당되는 뭐 냉면 같이 먹고 식으로 파스타 먹을 때 뭐 고기를 같이 먹는다거나 챙겨 먹었더니 안 좋은 거였어. 고기는 산성이고 전분은 알칼리성이다. 단백질은 부패하고 전분은 발효된다. 그 결과 소화관 안에 박테리아가 증식한다. 소화 불량, 가스, 방귀, 변비,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이제 우리가 늘 했던 실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에 프렌치 프라이, 당연한 거죠. 탕수육이나 돈가스, 고기 먹고 후식으로 먹는 칼국수나 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탕수육 먹으면서 짜장면, 짬뽕 먹어야 되고, 돈가스 먹으면서 꼭 옆에 밥이 있어야 돼요. 밥 없으면 돈가스 물려요. 삼겹살 먹을 때 밥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분을 먹었을 때는 2시간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밥 먹었으면 2시간 후에 고기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쉽지 않네요.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경우는 3시간 후에 전분을 먹는 것이 좋다. 또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는 거 좋은 거 아니고요. 각기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과일 같은 가볍고 단순한 음식을 먹고 점심에는 아침 식사보다는 복잡한 음식, 그러니까 전분과 탄수화물,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점심은 이제 밥 같은 거 먹는 거고 저녁 식사로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의 소화 과정이 다소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적게 먹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대로 지켜서 식사를 한다는 거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서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조심해지거든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아? 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한 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자막을 다 넣을 거니까 몇 번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머릿속에 정보를 들여보내세요. 그리고 매 식사할 때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이 날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 한 공기 먹을 거 한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얘 먼저 먹을 거 좀 참았다가 얘를 먼저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조금씩 고쳐 나가면, 바꿔 나가면, 습관이라는 게 또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독소 배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식사 순서에 대해서,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환자혁명 책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책의 세계였습니다.